인공관절 수술은 무릎을 많이 구부릴 수 있게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수술받기 전처럼 발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구부리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인공관절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인공관절을 넣으면 인공관절 주변은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 안녕하세요. 서울점프정형외과 하정구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 꿀팁이 될 수 있는 정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이신 분들인데요. 60대 이상 고령이신 분들은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한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 일단은 수술 전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해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 수치를 적정한 범위 내로 교정을 한 후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수치가 중요한데 혈당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러면 낮출 수 있는 약을 투여하고 또는 주사를 투여해서 혈당 수치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또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 응고를 조금 막는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방지 약물을 드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은 수술하기 일주일 전 정도부터 끊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 당일날에는 혈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약을 투여하고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20-30년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전에는 인공관절 수명이 10년이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최근에 나온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20년이 지나도 90% 이상에서는 잘 쓰고 있더라,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명은 마치 전자기기에서 배터리를 넣고 배터리가 다 다르면 다른 걸로 갈아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요. 수술을 해놓고 20년, 30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쓰는 거고, 어떤 분의 경우에는 수술이 좀 잘못되거나 다치거나 해서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명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인공관절 사이에 있는 인공연골이 닳아서 그런 건데요. 인공연골이 닳는 것은 일상생활 하는 것으로는 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너무 과도한 충격을 주거나 이런 경우에 연골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려서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인공관절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인공관절에 영향을 주어서 재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꽤 생기게 되거든요. 따라서 특히 겨울철에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공관절은 미국 또는 이제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는 한국에서도 인공관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품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공관절의 좀 특징은 한국인의 체형에 좀 맞게 나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의 체형에 맞게 나와 있는 것보다는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인공관절을 맞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최근에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한국의 의료, K의료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인공관절도 전 세계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하는 의사로서 이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의사들에게 교육시키고, 외국에서 한국의 인공관절 배우러 오는 의사들이 있다면 저희 병원에서 또 교육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아픕니다. 뼈를 자르고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통증이 꽤 있습니다. 어머니들 얘기하면 애 날 때보다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의외로 어떤 분들은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통증 치료는 여러 가지 단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예방적 통증 치료 방법이 있고, 수술 중간에 여러 가지 주사 약물을 사용해서 수술 부위에 주사를 넣는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주사요법도 사용하고 있고, 수술 후에는 무통주사나 여러 가지 형태의 진통 약물들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저희 점프정형외과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을 다 골고루 사용하여서 환자들이 통증을 느낄 겨를이 없이 적극적으로 통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의 통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통증 때문에 수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수술 직후에 걷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보통 통증과 붓기가 있기 때문에 약 일주일 후부터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환자에게 무리만 되지 않는다면 목발이나 워커를 잡고 걷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로 다리가 잘 안 구부러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바닥 생활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면 조금씩 개선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렇게 바닥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알고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활 과정에서 계속 노력을 하면 조금씩 개선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런 불편감은 조금 있다, 이 정도는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큰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제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수술 직후 통증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돼야 되지만 초기에는 다리에 힘을 주고 서는 연습, 가볍게 체중을 실으며 걷는 연습, 허벅지에 힘을 주는 연습,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고요. 수술하고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면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즉 가동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재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재활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걸을 때 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균형을 잡는 것, 이런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이 없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근력이나 유연성을 기르는 재활도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을 많이 구부릴 수 있게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수술받기 전처럼 발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구부리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인공관절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인공관절을 넣으면 인공관절 주변은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 잘 부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주 걷는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리의 근력 강화 운동, 유연성 운동, 민첩성 운동, 이런 것들을 틈틈이 해야 미끄러운 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경과가 좋으려면 결국 수술 전, 수술 과정, 수술 후 모두 의료진과 환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통증이 극심하다면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